품격 높은 사람의 존재감 확실한 대화법. 정약용의 인생명언.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 요즘 나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밀려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의 중심에서 어느새 가장자리로 밀려난 느낌. 50대, 60대가 되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조급해진다. 그 불안을 감추려고 말을 늘린다. 경험을 꺼내고 조언을 보태고 설명을 길게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얕아진다. 존재감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벼워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썼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이 따른다. 그러나 그의 핵심은 침묵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진짜 말은 이것이다. 때에 맞는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귀하다. 품격 있는 사람의 존재감은 말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로 말이 적어도 밀리지 않고 조용해도 무게가 남는 품격 높은 사람의 존재감 있는 대화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60대 김 선생은 최근 가족 모임에서 묘한 순간을 겪었다. 며느리가 아이 교육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조언을 하려 입을 열었다. 그때 아들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말은 끊겼고 아무 일도 없었다. 며칠 뒤 골프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음료를 주문했다. 김 선생은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말을 덜해서 그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하지만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니었다. 김 선생의 말은 대부분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이야기였고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과거 경험담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한 것은 김 선생의 존재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친 말이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는 독립하고 만남도 점점 드물어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로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를 대화 속에 남기려 한다. 그래서 먼저 말하고 더 설명하고 의견을 반복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은 존재감을 키우지 못한다. 오히려 말을 가볍게 만든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한 사람을 기억한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고 사람이 귀하면 말이 적다. 이 말은 조용히 살라는 뜻이 아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와 멈출 때를 안다는 뜻이다. 존재감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에서 드러난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감각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 말하지 않는지를 안다. 70대 박 회장은 이사회에서 늘 말이 적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 사업 진출을 두고 회의가 길어졌다. 젊은 임원들은 각자의 논리를 쏟아냈고 중간 관리자들은 그중 한쪽에 힘을 실었다. 2시간이 지나도록 박 회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듣고 있었다. 누가 어떤 논리로 말하는지,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무엇이 진짜 쟁점인지를.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묻어날 때,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단 3분이었다. 양쪽이 당연하게 전제로 삼았지만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던 시장 가정 하나를 짚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2시간의 논쟁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다. 박 회장의 말이 무거웠던 이유는 내용만이 아니었다.
타이밍이었다. 만약 그가 회의 초반에 같은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런 반응이 돌아왔을 것이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는. 하지만 2시간 동안 모든 논리가 소진된 뒤 출구를 찾고 있던 순간에 나온 말은 해법으로 들렸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때를 놓친 말은 지혜가 아니라 소음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면 지나가는 소리가 된다. 반대로 단순한 말이라도 필요한 순간에 나오면 사람을 멈추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소극성으로 오해한다. 나이 들면 조용히 있어야지라는 체념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혜로운 침묵은 물러남이 아니다. 선택이다. 침묵하는 동안 당신은 상황을 읽는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감정이 어디로 흐르는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침묵은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싣는다. 항상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볍고 가끔 말하는 사람의 말은 무겁다. 어느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이 내 말을 듣는 이유는 내가 현명해서가 아니다. 내가 말을 아끼기 때문이다. 존중받는 사람은 말을 잘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을 아는 사람이다. 그 차이가 존재감을 만든다. 언제 말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한마디에 무엇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이다. 우리 주변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를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아까 무슨 얘기했지? 기억나지 않는다. 양은 많지만 밀도가 없다. 이런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야기가 반복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몰라. 내 경험으로는 처음 1~2번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3번째부터 사람들은 속으로 정리한다. 또 그 이야기구나. 둘째, 말이 추상적이다. 열심히 살아야지. 건강이 최고야. 가족이 중요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울 것도 없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은 결국 누구에게도 남지 않는다. 셋째, 맥락이 없다. 손자가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데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말한다. 며느리가 육아 스트레스를 털어놓는데 우리 때는 더 했어라고 답한다. 이건 조언이 아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밀도 높은 말은 무엇이 다를까? 첫째, 구체적이다.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하는 그 자격증 50대에 따두면 60대에 정말 쓸모 있다. 둘째, 상황에 맞는다. 손자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친구 사이도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는다. 셋째, 경험을 지혜로 정리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때 내가 배운 건 어려울수록 사람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였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말은 적되듯이 깊어야 한다. 한마디에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야 한다. 말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단순하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묻는다. 이 말이 상대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지금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인가? 추상을 구체로 바꾼다. 건강 조심해 대신 무릎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계단 오르내리기 줄여라. 경험을 보편화한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해서 멈추지 않고 이런 상황엔 이런 선택지가 있다고 정리한다. 어느 60대 선생님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집중력이 아니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아는 거다. 이 한마디는 10년을 쓸 말이다. 말이 적어도 이런 말은 남는다. 이것이 말의 밀도다. 말 한마디가 품격을 결정한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회의실은 사람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누가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 말을 많이 했는데도 존재감이 남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은 적은데 회의가 끝나면 이름이 남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말의 실력이 아니라 말의 쓰임이다. 김 이사는 회의 내내 말한다. 안건이 나올 때마다 의견을 보탠다. 제 생각에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의 말은 틀리지 않다. 개별적으로 보면 의미도 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피로해진다. 말이 많아질수록 회의의 흐름은 흩어진다. 김 이사의 말은 남지 않는다. 반면 박 이사는 다르다. 회의 초반에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논의가 엇갈리고 결론이 보이지 않을 때 그제야 입을 연다. 두 의견의 접점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다시 한번 말한다.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박 이사는 회의 내내 5문장만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그 5문장이 핵심으로 남는다. 회의에서 말하는 타이밍은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다. 그리고 이 감각은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말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방금 같은 말을 했을 때다. 제 의견도 같은데요 라고 덧붙이는 순간 존재감은 사라진다.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더 낫다. 둘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다. 논쟁이 과열되면 끼어들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지만 이때 말하면 당신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침묵은 이 순간 당신을 한 단계 위에 둔다. 셋째, 결론이 이미 명확할 때다.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만 늘린다. 반대로 반드시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모두가 놓친 관점이 있을 때 다들 1번과 2번을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3번은 고려하셨나요? 정리가 필요할 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회의의 방향을 잡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뱀과 같다. 나갈 때를 알아야 한다. 아무 때나 나온 말은 독이 된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나온 말은 회의를 살린다. 회의에서 품격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입을 열었는지로 결정된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말을 던질 줄 아는 사람. 회의가 끝난 뒤 그 사람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된다. 가족 모임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조언이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이 말들은 모두 선의에서 나온다. 자식을 걱정해서 손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진다. 왜일까? 조언에는 늘 전제가 깔려 있다. 내가 너보다 안다. 의도하지 않아도 대화는 위아래로 갈린다. 젊은 세대는 이것을 견디기 어렵다. 그들 역시 나름의 경험과 판단이 있다. 설령 조언이 옳아도 강요처럼 들리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그래서 조언은 관계를 돕기보다 거리를 만든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질문이다.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 그렇게 키우면 안 돼가 아니라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야?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이직은 신중해야 해가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뭔데? 질문은 3가지를 만든다. 첫째,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답을 대신 주는 대신 답을 찾게 돕는다. 둘째, 당신이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조언은 내 말을 들어이지만 질문은 내 말을 듣고 싶다다. 셋째, 대화를 이어가게 한다. 조언은 문을 닫지만 질문은 문을 연다. 가족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다. 너무 가까우면 간섭이 되고 너무 멀면 무관심이 된다. 적절한 거리는 이렇게 만든다. 묻되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대신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말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해 대신 내 경험은 이랬어. 참고만 해. 듣되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됐어 대신 그렇구나. 내 생각은 그런 거구나. 어느 70대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다만 내가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 한마디 이후 며느리는 먼저 시어머니에게 묻기 시작했다. 가족 대화에서 존재감은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묻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60대 이후의 친구 모임에는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일 기억나? 요즘 애들은 못 믿어. 처음 몇 번은 웃음이 난다. 추억을 나누는 일은 분명 즐겁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왜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반복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현재에 할 이야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일상은 단조롭고 새로운 경험은 줄고 하루하루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빛나던 시절, 가장 활력이 넘치던 때의 자신을 꺼낸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과거는 대화를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과거에 가둔다. 품격 있는 대화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머문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별일 없지로 끝내지 않는다. 요즘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요. 역사책 읽는 재미를 이제야 알겠더라고. 손자가 레고에 빠졌는데 같이 만들다 보니 내가 더 배워요. 아내랑 매주 금요일마다 동네 카페를 가는데 사장님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이런 말들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지금도 살고 있다. 지금도 배우고 있다. 과거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지만 현재 이야기는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이야기는 대화를 살아있게 만든다. 친구 모임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잘 듣는 사람이다. 친구가 건강 이야기를 꺼낼 때 나도 그래로 끼어들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어때? 라고 묻는다.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애들은 다 그래라고 넘기지 말고 부모 마음이 그렇지라고 공감한다. 듣는다는 것은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다. 짧게 반응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다. 그 말 무슨 뜻이야? 그때 내 마음은 어땠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벗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모임에서 눈에 띌 수는 있다. 하지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래 남는다. 친구 모임의 품격은 추억의 양이 아니라 현재를 나누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의 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회피가 될 수 있고 방관이 될 수 있다. 말해야 할 순간에 괜히 나섰다가라며 입을 다무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책임을 피하는 일이다. 손자가 분명히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할 때
젊은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말자며 침묵하는 것. 그건 현명함이 아니라 방관이다. 친구가 명백한 사기를 당하려 할 때 말해도 안 들을 거야라며 침묵하는 것. 그건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침묵은 언제나 좋은 선택이 아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침묵할 줄도 알지만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말한다. 75세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다. 손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유튜버가 되겠다고 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다. 하지만 손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렀다. 내 꿈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자.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걸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그리고 덧붙였다. 꿈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준비로 증명하는 거다. 그는 침묵했지만 방관하지 않았다. 기다렸고 지켜봤고 말해야 할 순간에 정확히 말했다. 침묵에는 책임이 따른다. 첫째, 지켜볼 책임이다. 침묵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때를 기다리는 일이다. 둘째, 판단할 책임이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더 침묵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셋째, 결과를 감당할 책임이다.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는 침묵의 책임을 미룬 말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침묵은 지혜이나 침묵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 침묵은 끝이 아니다. 준비다? 그리고 준비된 침묵 뒤에 나오는 한마디는 가볍지 않다. 그 말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방향을 바꾼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그러니 더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침묵을 품격으로 만드는 기준이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지혜가 아니다. 정약용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처음 그는 분노했다. 억울함을 토로했고 세상을 원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말이 힘을 잃은 것은 권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때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다. 그 누구보다 많은 말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세상에 바로 내놓지 않았다. 기다렸다. 때를 기다렸다. 그의 사상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은 뒤에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침묵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침묵했기 때문에 시대를 건넜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가장 자주 강조한 말은 지식도 능력도 아닌 때였다. 좋은 말도 때를 잃으면 악한 말이 되고 평범한 말도 때를 얻으면 명언이 된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상을 당한 사람에게 기쁜 말을 하면 어떻겠느냐? 기쁨에 잠긴 사람에게 근심을 말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지혜의 문제다. 말이 틀려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아니어서 상처가 된다. 우리는 지금도 같은 실수를 한다. 자녀가 실패로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말했잖아라고 말한다. 친구가 이혼으로 무너져 있을 때 결혼은 원래 어려워라고 말한다. 내용은 맞다. 하지만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 정약용이 말한 지혜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안다. 무엇을 말할지, 언제 말할지, 누구에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지는 내용이고 언제 말할지는 타이밍이며 누구에게 말할지는 관계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말은 힘을 갖는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무리 옳은 말도 허공에 흩어진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보다 먼저 때를 보았다. 그것이 그의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해야 할 때를 알 수 있을까? 바로 신호를 읽어야 한다. 타이밍은 감으로 맞히는 것이 아니다. 대화에는 항상 신호가 있다. 다만 대부분이 그 신호를 보지 못할 뿐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준비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를 먼저 읽는다. 대화에는 말 없는 신호들이 있다. 눈빛이 먼저 바뀐다. 상대가 당신을 바라본다. 그건 지금 말해도 된다는 신호다. 반대로 시선을 피하고 다른 곳을 본다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다. 몸이 반응한다. 상대가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이면 더 듣고 싶다는 신호다. 팔짱을 끼거나 의자를 뒤로 빼면 거리를 두고 싶다는 표시다. 목소리도 변한다. 급하던 말이 느려진다. 톤이 낮아진다. 그때가 개입할 순간이다.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오는 시점이다. 타이밍은 말보다 먼저 몸에서 드러난다. 대화에는 흐름이 있다. 물처럼 흐른다.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마라.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과거를 꺼내지 마라. 모두가 감정을 말하는데 논리를 들이밀지 마라. 흐름을 타라. 분위기가 무거우면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 말고 분위기가 가벼우면 괜히 무거운 충고를 얹지 마라. 하지만 흐름을 바꿔야 할 순간도 있다. 논쟁이 과열될 때, 대화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 누군가 상처받을 말이 오갈 때다. 그때는 단호하게 끊어라. 잠깐만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지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 마지막으로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과 말 사이의 침묵.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어색해서 말을 덧붙인다. 하지만 공백은 대화에 숨을 준다. 공백은 세 가지 일을 한다. 첫째,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말을 쏟아내면 생각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둘째, 말의 무게를 만든다. 중요한 말을 한 뒤 3초만 침묵해보라. 그 침묵이 당신 말의 무게를 배로 만든다. 셋째, 상대가 말하게 만든다. 공백은 초대다. 그 틈에서 상대의 진짜 말이 나온다.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 신호를 보고 흐름을 타고 공백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늦지 않고 무겁고 기억에 남는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을 보는 눈이다. 그 눈이 대화의 품격을 만든다. 품격은 절제에서 나온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당신을 능력으로 평가한다. 얼마나 빨리 결정하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앞서가는지로 판단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준은 바뀐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를 본다. 그 중에서도 대화에서 드러나는 품격을 본다.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 내가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이 앞설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대화는 무거워진다. 어느 80세의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 애썼지. 이제는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 게 목표야. 그 순간부터 그의 말은 사람을 밀지 않았다. 사람을 살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 그 출발은 귀담아 듣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일이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다.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우리 때는 더 했어라고 말하지 말고 요즘 육아는 더 복잡하구나. 선택도 많고 정보도 넘쳐서 더 힘들겠다라고 말하라. 아들이 이직을 고민할 때 안정이 최고야라고 단정하지 말고 지금 회사에서 더 배울 게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 라고 물어라. 존중은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일이다. 설령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삶을 사는 주체가 상대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이해시키려 한다. 그건 틀렸어 대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봐? 라고 말한다. 이것이 한 수 위의 대화다.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고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대화. 논쟁에서 이기면 그 순간은 통쾌하다. 하지만 관계는 상처를 입는다. 이해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관계는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순간의 승리보다 오래 남는 관계를 그 선택이 쌓일수록 말은 줄어들고 존재감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빛나는 대화의 품격이다. 말은 습관처럼 남고 인상으로 굳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말버릇은 오히려 굳어진다.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그 말들이 의외로 또렷한 인상을 남긴다는 점이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듣는 사람은 정확히 기억한다. 먼저 버려야 할 말버릇이 있다. 요즘 애들은 이 말은 설명이 아니다. 벽을 세우는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화는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경험을 나누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경험을 지운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대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원래 그래. 다 그래. 이 말은 편리하지만 생각을 멈추게 한다. 변화를 거부하고 상황을 단순화한다. 내 말이 맞지? 이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동의를 요구하는 압박이다. 대화가 아니라 확인을 강요하는 말이다. 이 말버릇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태도로 분명히 전달된다. 반대로 품격을 높이는 말버릇도 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있겠네. 이 말은 닫힌 결론 대신 열린 태도를 보여준다. 내 경험을 말하면 이 표현은 강요가 아니라 공유다. 선택권을 상대에게 남긴다. 요즘은 어떤가? 이 말은 변화를 인정한다는 신호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는 상대를 대화의 주인으로 만든다. 존중은 이렇게 드러난다. 말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의식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 번쯤 자신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라.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그 순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과 대화한 느낌은 오래 기억한다. 말버릇은 그 느낌을 만든다. 그래서 말을 고친다는 것은 표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마음이 말보다 먼저다.
기교가 아닌 진심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대화의 기술을 이야기했다. 타이밍, 밀도, 질문, 침묵.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말한다. 기술은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말의 타이밍이 좋아도 마음이 없으면 들킨다. 아무리 질문을 잘해도 관심이 없으면 느껴진다. 품격 있는 대화는 기술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된다. 진짜 대화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나는 무엇을 말해주기보다 무엇을 들어줘야 할까? 이 마음이 있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과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딱 필요한 말은 그때 저절로 나온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이 앞서면 말은 따라온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존재감을 증명하려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마음속 불안 때문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말을 많게 만든다. 설명을 길게 하고 조언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말로 불안을 덮을 수는 없다. 불안은 말로 이겨지지 않는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는 직함에 있지 않다. 당신의 가치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당신의 가치는 살아온 시간, 겪어낸 선택, 지켜온 관계에 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말로 증명하려는 욕심은 줄어든다.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나는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라. 그리고 그 정의에 맞게 말하라. 그러면 누군가 당신을 조용하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침묵할 때라는 것을. 누군가 당신을 소극적이라고 해도 조급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품격 있는 대화는 잘 배운 기술의 결과가 아니다. 정리된 마음의 결과다. 말은 마음을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때부터 당신의 말은 적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 관계를 만든다. 행복한 노후의 조건은 많다. 건강, 재정, 생활의 안정. 하지만 정약용은 그 모든 것 위에 관계를 놓았다. 사람은 혼자 잘 살아도 외로우면 무너진다. 그리고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고 말로 멀어진다. 자녀와의 거리도, 배우자와의 온도도, 친구와의 지속성도 결국은 어떤 대화를 해왔는가의 결과다. 조언이 많은 부모는 자녀와 멀어진다. 경청하는 부모는 자녀와 오래 남는다. 과거만 이야기하는 친구는 점점 만남이 줄어든다. 현재를 나누는 친구는 계속 만나게 된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말의 방향이 관계를 결정한다. 위에서 누르는 말은 관계를 닫고 옆에 앉는 말은 관계를 연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관계는 마음에 남는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든다. 하지만 깊이는 선택할 수 있다. 얕은 관계는 표면적인 대화로 유지된다. 날씨, 건강, 손자 이야기. 깊은 관계는 조금 더 용기 있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요즘 제일 마음 쓰이는 게 뭐예요?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요?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 질문들은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 신뢰가 쌓이고 상대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품격 있는 대화는 서두르지 않는다. 깊이를 강요하지 않는다.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정약용은 말했다. 지혜는 혼자 간직하면 썩고 나누면 자란다. 하지만 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강요하면 거부당하고 나누면 감사받는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 경험을 말하면 이런 길도 있더라라고 말하라. 내가 다 해봤어가 아니라 나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라고 말하라. 그 순간 당신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선물이 된다. 행복한 노후는 말을 잘해서 오지 않는다. 관계를 남겨서 온다. 그리고 관계는 오늘 당신이 건네는 그 한마디에서 조용히 만들어진다. 때에 맞는 침묵, 때에 맞는 말.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유배지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때를 아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 때를 어떻게 압니까? 정약용은 짧게 답했다. 듣고, 보고, 기다리면 안다. 듣는다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는 일이고, 본다는 것은 사람을 읽는 일이며, 기다린다는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말해야 할 순간과 침묵해야 할 순간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감정이 이미 격해졌을 때, 결론이 이미 정해졌을 때, 상대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내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이때 말은 문제를 풀지 못한다. 오히려 키운다. 이 순간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선택이다. 반대로 말해야 할 때도 있다. 누군가 명백한 실수를 하려 할 때, 중요한 관점이 빠졌을 때, 결정을 앞두고 길을 잃었을 때, 위로가 절실할 때, 이때 침묵은 지혜가 아니다. 무책임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둘을 구분한다. 언제 입을 닫아야 하는지,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지. 그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오래도록 사람을 봐왔고, 상황을 읽어왔고, 말보다 시간을 신뢰해왔기 때문이다. 침묵과 말은 서로 반대가 아니다. 둘 다 관계를 살리는 도구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이 필요할 때를 놓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의 가치를 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항상 늦지 않고 대부분 정확하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다르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에는 무게가 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가볍다. 누구나 하는 말이다. 어제보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무겁다. 관심이 있고 관찰이 있다. 말의 무게는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용과 마음에서 나온다. 힘내세요. 위로처럼 들리지만 금방 사라진다.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당신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 말은 남는다. 왜일까? 믿음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말의 무게는 구체성, 진심, 책임감에서 생긴다. 오래 남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둘째, 정확한 순간에 나온 말이다. 필요할 때 들은 말은 평생 기억된다. 셋째, 삶으로 증명된 말이다. 말한 대로 살아온 사람의 말은 설명이 필요 없다. 70대 김 선생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끝까지 해보는 거야. 할아버지도 60대에 영어 공부 시작해서 지금은 영자신문을 읽는다. 이 말은 남는다.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말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거워진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내 선택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든다. 당신의 말은 이미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을 무게를 갖고 있다. 그 무게를 알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의 침묵도, 당신의 한마디도 모두 품격이 된다. 지혜로운 노후의 말은 적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나와서 오래 남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줄이면 존재감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일수록 존재감은 더 또렷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어떻게 보실까? 저분의 한마디가 궁금하다. 이것이 말이 만들어내는 진짜 존재감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거라. 말은 씨앗과 같다. 때에 맞게 심으면 열매를 맺고 때를 놓치면 썩어버린다. 평생 지혜롭게 말하고 적절하게 침묵하며 필요한 순간에 힘 있는 말을 하거라.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품격이다. 그는 말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긴 말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재산은 언젠가 나뉠 것이고 물건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은 남습니다. 손자가 흔들릴 때 떠올릴 한마디, 며느리가 지칠 때 기억날 위로, 친구가 결정을 앞두고 되새길 조언.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세대를 건너 살아갑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어. 우리 할머니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당신의 말은 당신이 보지 못할 미래까지 조용히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말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말을 삼키는 순간이 어색할 것입니다. 침묵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말은 줄어들고 말의 무게는 깊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기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조차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말이 적어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아니, 말이 적기 때문에 존재감이 더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고, 당신의 침묵은 상황을 정리할 수 있으며, 당신의 타이밍은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후의 말은 적어서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나와서 오래 남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에 조용히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품격 높은 사람의 존재감 확실한 대화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화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